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4일이고요. 7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7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소폭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에 121선이 있습니다.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살짝 되돌리는 모습. 여기 61선과 장기평선 여기 있는데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다시 살짝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 크로스되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크로스되는 여기를 돌파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돌파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모습들, 크로스되는 것들, 61선도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61선도 서서히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뚫고 올라가야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들,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장기 이평선. 이게 골드 크로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장기 이 정배열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야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살짝 추세가 하락폭을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는지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일단 먼저 보자고요. 이 구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오늘 보여줬는데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신용등급이 A-로 상향이 됐습니다. 호반 산업의 호반 그룹에 넘어가자마자 호반 그룹 편입 1년 만에 신용등급 단계가 4계단인가요? 4계단이 상향이 됐습니다. BB 플러스 안정적에서 A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 사실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요.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신경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인데, 회사의 신용도를 가늠하거나 고객 신뢰도는 높이는 데 활용이 된다. 호반그룹에 편입이 된 이후 14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왔는데, 회사의 사업 및 재무 상황을 공인기관을 통해 평가받고자 이번 기업신용평가를 진행을 했고, 우수한 산업의 안전성, 그리고 이익 창출력, 개선된 재무 구조, 이런 것들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여기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인 해적 케이블, 광 케이블 산업 확장을 통한 추가적인 제품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초고압 전력 부분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 나동선에서 초고압 전력선까지 수직 계열화된 생산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호반 산업의 보유지분 전략을 참여하는 등 유상자에 성공을 하며 유의미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냈다. 자, 유상자도 성공을 하고 생산 설비 신증설 투자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들이죠. 지금 순차입금이 연결기준 순차입금이 2021년 말 4,567억 원 수준에서 3월 말 279억 원으로 90% 이상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안정성, 재무 안정성이 높아졌다.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226%, 42%, 96%에서 25%까지 대폭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재무가 안정이 된 거예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신흥국의 전력 수요 증가,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특히 미국에서 프로젝트 수주 성과 호조, 견고한 내수 시장 지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인프라 투자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도로 뒤집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신도시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점인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풍력을 확대를 시키는 거 아니고서야, 외국 같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 쪽에서도 초고압 케이블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재건이 된 지 100년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나무에 전선을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선진국일수록
좀 오래된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특히 미국이 더 심해요. 특히 미국이 인프라에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투자를 할 그게 잘 없었기도 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의 선진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수요 회복 기조에 긍정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해외 환경의 변동성에 대응한 양호한 영업 실적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견고할 것 같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재무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최근 중동 시장의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좀 아쉬운 거는 하루빨리 미국의 생산 법인을 건설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지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아직까지는 사우디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들만 나와줬고 생산 법인 자체를 좀 늘린다라는 게 미국 쪽으로 생산 법인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닥터 코퍼 제가 이 구리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특히 에스컬레이터 조항에 대한 굉장히 좀 민감하세요. 전선 기업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되는 게 2020년도 3월 이후 2020년도 3월 이후에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분기 그 2021년도를 봤을 때 2021년도 구리값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20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되긴 했지만 2021년도 수준에서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구리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고수익 프로젝트의 수익이 중요한 거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근데 제가 가장 경계되는 게 구리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영업이익률 하락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에 대한 하락 2분기가 이게 지금 떨어진 게 3월 고점 찍고 떨어진 경기 우려감들 때문에 떨어졌던 거라 지금 6월달까지 하락을 반영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좀 어떻게 되는 게 프로젝트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2분기에도 뭐 납품을 좀 많이 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주면 좋겠거든요. 적어도 100억 원 수준은 1, 2, 3, 4분기 100억 원 수준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적어도 400억은 나올 거잖아요. 적어도 400억 원, 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정상화가 들어온 지는 좀 됐거든요. 단기순이익이 이게 이번 연도에 400억이 되면서 단기순이익도 좀 정상화가 되는 거 한 300억 가량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2분기 실적에 어떻게 악영향을 좀 끼칠지 그거는 조금 경계되는 상황들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도죠. 20년도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6월 이후에 주가가 뭐 구리 가격은 높게 유지를 되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3월 이후부터 구리 가격이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6월까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구리 가격에 대한전선 이 기업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다. 결국에는 수주가 중요한 거고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선 가격에 전가를 시키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있는 상황이다.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에 좀 예민하게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들은 고수익 프로젝트랑 조금 저수익 프로젝트가 있어요. 수익이 조금 낮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납품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산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는 것들. 지금 수주 잔고는 아직까지 좀 많은 상황들이니까 수주 잔고가 납품이 그만큼 됐고 수주 잔고도 그만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법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들어가서 납품이 되는 그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것들,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들, 안정적인 수익성,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대한전선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 나와서 오늘 살짝 반등은 나와줬어요. 주가 하락을 방어해줬어요. 근데 이게 더 시장이 더 안 나빠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입니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로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긴 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